제17편 2권 사기세가 4회 노주공세가. 노주공세가의 핵심 요점은 제후국 노나라가 있었던 곡부가 관중의 광릉과 천왕님이 계셨던 동경의 경주와 중복되는 지역으로 이들 노나라가 금강산 자락에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노나라에서 노씨가 탄생했으며 노씨에서 공씨와 맹씨가 개출되었습니다. 사기세가와 신증 동국여지승남. 사기세가의 중요한 내용과 이들 노나라의 정체를 신증 동국여지승남에서 찾아봅시다. 노나라는 지금의 곡부에 위치한 나라로 주나라 모왕이 아우인 주공단에게 내린 봉터를 그의 아들인 백금에게 다스리게 하던 제후국으로 주나라의 혈족 국가이다. 공자의 출신지이기도 하다. 주공단은 주나라의 정치가로 문왕의 아들이자 무왕의 동생이다. 성은 희, 이름은 단, 효는 문공이다. 아들이 노나라의 제후로 봉해진 이래 노의 시조로서 받들어졌다. 통칭은 주공이라고 불린다. 형인 무왕을 보좌하였고 무왕 사후엔 그의 어린 아들인 성왕을 보좌하고 주나라 건국 이후에 불안한 종국을 안정시켰다. 강태공 서공석과 함께 주의 창업 공신의 한 사람이다. 형인 무왕을 도와 은나라를 토벌한 공으로 주의 성립 뒤에 곡부에 봉해져 도공이 되었다. 이에 봉토로 받은 땅이 남아있지 않아서 죄로부터 땅을 떼어받았다고 한다. 문공 자신은 천하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봉지로 가지 않고 대신 아들인 백금에게 주어 통치하게 하고 자신은 호경으로 돌아와 성왕을 보좌하여 주공이 되었다. 노나라가 처음 있었던 곳이 곡부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증 동국여지승남을 인용해보고 주인위를 가려봅시다. 충청도 이산의 산천과 군명을 인용합니다. 노산, 현 북쪽 오리에 있는 진산으로 일명 성산이라고도 한다. 충청도 이산의 군명을 연ля산 노산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평창의 군명을 우고, 배고, 노산이라고 합니다. 노산이란 이곳에 제후국 노나라가 있었던 곳으로 노산을 성산이라고 합니다. 성산이란 단순히 성이 있는 산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뿐인 고유명사입니다. 평안도 성천의 군명을 비류 절번부여 성주라고 합니다. 성주에 있는 지명이 성산으로 평안도 성천이란 개경의 지명인 성도이기도 합니다. 지명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성이 개출된 것을 인용해보라고 저자가 충고했습니다. 성씨의 시조는 주문왕의 일곱째 아들 성숭무이다. 번가는 창녕 단번으로 시조는 고려 때 호장 송인보이다. 인보의 손자 공필과 한필 형제에서 각각 노상파와 노아파로 갈라졌는데 노상파가 번창하여 역사상 많은 인물을 배출하였다. 성씨가 개출된 것이 성도로 성씨는 창녕 단번으로 단번이라 성도가 창녕이라는 말입니다. 창녕의 정체만 밝히면 노산의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경상도 창녕의 군명을 하성, 하산이라고 합니다. 하우인 김수로왕의 무대 천주가 있었던 곳이 창녕으로 이곳에 있는 산이 성산으로 이 성산의 너머 관중에 제후국 노나라가 있었습니다. 성산을 가운데 사이에 두고 개경 서울에 성도인 창녕이 있었고 그리고 성산에 넘어 관중에 제후국 노나라가 있었습니다. 평안도 평양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구룡산 부의 북쪽 20리에 있는데 혹은 대성산 혹은 노양산이라고도 부른다. 옛 기록엔 산마루에 99못이 있다 했으나 지금은 다만 3못이 있고 날이 감을 때 기우제를 지내면 영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룡산을 노나라가 있었던 노양산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장단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구룡산 부의 북쪽 30리에 있는데 곧 성고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고산은 개성에 등장하는 산입니다. 구룡산, 노양산, 성고산이 동일한 산이었습니다. 노나라인 노양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경주에서 한사군 중 낙랑군 문천 부의 남쪽 오리에 있다. 4등 2천의 하류이다. 긴급기의 시에 동황이 한 손으로 내려주신 은퇴 만물이 골고루 받았구나. 또 불계시에는
금년봄 날씨구저 시원하게 갠 적 없고 열흘이나 장맛비는 강물을 뒤엎은 듯 즐거워라 호련히 씻은 듯 구름 거치니 남산 1만성이 푸른빛 솟아 드러나네. 산의 혀찬 형세 500리를 치닫다가 중도에 구부러져 비스듬히 쏟았네. 자리를 맞대고 우리 함께 금자를 기울이세. 포도주 넘친 듯한 푸른 불빛 움킨지하구나. 실컷 술 마셔 붉은 낯빛 뗀 줄 몰랐네. 맑게 즐겨 반쯤이나 취했을까. 손은 아직 가지 않았는데 대숲 저편에서 붉은 해가 먼저 지네. 취한 김에 의기가 갑자기 솟아 청천에 올라가서 노양에 창 휘두르고자 하였다. 이 인용문에 경주를 지칭하는 명칭 두 가지가 나옵니다. 동황과 노양입니다. 개성의 군명이 황도로 이 황도의 동부 지역이 경주의 동황이며 경주의 가까이에 노나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입증해야죠. 경주, 경산, 경흥, 경원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이들의 군명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경도 경운의 군명을 공주, 광주, 추성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경흥의 군명을 공성, 광성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경산의 군명을 장산, 옥산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경운의 군명 공주와 함경도 경흥의 군명 공성은 공씨가 탄생한 노나라의 국부이기도 합니다. 경주와 노나라의 국부의 지명들이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관중과 개경, 서울의 동부인 동경의 경주 사이에 제후국 노나라가 있었습니다. 관중의 한중지역 박터는 좌우측에 하천이 흐른 자국이 있어 하천으로 고립된 섬 지역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곳 관중의 평지 박터를 섬이라고 했으며 이곳의 동쪽인 노나라 쪽이 섬동 그리고 서쪽인 연나라 쪽이 섬서가 되었던 것입니다. 강원도 강릉과 노나라 곡부. 자, 그러면 신증 동국 여지삼의 다른 지명에서도 노나라 곡부의 지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 강릉 도읍의 군명은 예국, 임둔, 명주, 동원, 경흥, 철국, 도원경, 하슬라, 하서량, 명주, 임영, 명원, 북빈경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강릉의 군명을 경흥이라고 합니다. 경주와 경산, 경흥, 경원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경상도 경산의 군명을 장산, 옥산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경원의 군명을 공주, 광주, 추성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경흥의 군명을 공성, 광성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강릉의 군명 경흥과 함경도 경흥은 동일한 지명으로 함경도 경흥의 군명이 곡부에 있었던 성인 공성입니다. 관중에 흐른 한강 압록강의 좌측과 관중의 평지 박토의 남쪽이 노나라의 곡부가 있었던 곳이며 그곳의 좌측이 경도인 서울의 동경인 경주가 되기도 합니다. 관중의 노나라 지역과 동경의 경주가 합쳐져 이들을 경사경경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소식의 후 속고가를 연구할 때 속고와 관련된 자료들 검색하던 중 계상기정에서 옥화관에 머물다 조에서 속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조의 소제목으로 부자묘, 속고, 벽공, 문승당 사당이 나옵니다. 부자묘가 바로 공자의 사당입니다. 우선 계상기정의 속고가 소동파가 읊은 봉상발간의 그 속고와 동일한 속고일까요? 봉상은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계상기정의 속고의 첫 구절을 인용합니다. 대성문 안 난각에다 홍책을 설립하고 속고를 안치하였는데 속고는 모두 열매로 좌우에 각각 5시게 했다. 세상에서 전하기로는 주선왕의 역할이라 하는데 문사는 풍화와 유사하고 좌핵은 모두 주문이었다. 그 각구의 첫 꾀는 우리술에 이미 경고하며 우리말 이미 동일하다 했고 대성문이 부자매인 공자의 사당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그러니까 열매의 속고가 공자 사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공자의 사당은 그의 고향인 노나라의 곡부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노나라가 관중의 봉상에 있었던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소동파의 후속고가를 인용합니다. 내 처음 관직에 부임해 노나라 공자의 사당을 참배했다. 예부터 속고문에 대해 들어오다 이제야 이것을 보니 나의 수레는 탄탄하고 말도 갖춰졌도다와
고기는 연어인데 보들로 그것을 끼웠다 하는 말이었네. 소동파도 공자의 사상에서 석고를 보았다고 읊고 있고 석고의 글귀도 우리 서로에 이미 경고하고 말 또한 튼튼하다라고 선명히 일치하고 주선왕이 새긴 것이라고 한 것까지도 같은 것을 보면 동일한 석고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계상기정을 포함한 연행기의 무대가 소동파의 봉상팔근의 봉상 관중이 분명한 것입니다. 계성기정의 석고가 대성문 안에 있었다고 했으니 이곳의 지명을 정확히 밝혀보겠습니다. 신증 동국 여지스남 구격본 강원도 강릉의 신증을 인용합니다. 이 고을 향교에는 대성정과 동무서무가 있사온데 오랜 세월에 허물어지고 위태하며 제사도 비좁아 학생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대성전에 있는 문이 대성문입니다. 그러면 대성전이 강릉에 있었던 곳으로 상기에서 강원도 강릉의 군명 경흥이 노나라 곡부의 성인 공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지명 강릉이 바로 노나라의 곡부였던 것입니다. 해주 풍경, 해주 풍경의 본문을 인용합니다. 비로봉 상상도에 올라 보니 귀 니신고 동산 태산이 오나야 높던 동고 노국 좁은 줄도 오라난 뭐라거든 넓거나 넓은 천하 어찌하여 적단 말고 오와 더 뒤일할 어이하면 알거이고 오라디 못하거니 나려감이 고이할까. 강원도 회양의 선천을 인용합니다. 비로봉 금강산의 주봉이다 라고 했습니다. 금강산의 주봉 비로봉의 꼭대기에 올라가니 동쪽 산이 한라산인 태산인데 그곳 근처에 있었던 노나라의 땅이 작다는 것을 읊고 있습니다. 노나라가 관중의 태산인 한라산과 금강산 사이에 있었습니다. 노나라의 곡부에서 탄생한 성씨 노도공은 중국 노나라의 28대 임금이다. 휘는 영이다. 비록 도공이 임금이었지만 국정을 삼한이 전제하여 노후의 위치는 삼한보다 낮아졌다. 삼한은 중국 춘추시대 노나라의 세경집안 계손, 숙손, 맹손 세 집안을 가리키는 말이다. 각 집안의 시조는 모두 노환공의 아들들로 계손씨는 공자우, 숙손씨는 공자아, 맹손씨는 공자경부의 자손이며 이 때문에 황공의 자손인 세 집안이란 의미로 삼한이라고 한다. 춘추 중 말기에 노나라의 권세를 지어 임금 자리도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 세력이 막강했다. 노환공의 네 아들 중 적장자 노장공이 뒤를 이어 노우가 되었고 장공의 동복 아우 공자우와 서장자 공자경보, 경보의 동복아우 공자아는 모두 경이 되었다. 공자경보와 아는 공자경보를 장공의 뒤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장공의 아들들을 지지한 공자우에게 각각 주살당했으나 노나라는 공자경보의 아들 공손오와 공자아의 아들 공손자에게 각각 그 아버지의 뒤를 잇게 했다. 공손자는 숙손씨가 되었고 공손오는 맹손씨가 되었으며 일찍 죽은 제중모지를 대신해 손자 계손 행보가 뒤를 잇고 계손씨가 되었다. 이 세 집안이 바로 삼한이다. 상기의 짧은 문장에서 네 개의 성이 탄생했습니다. 노환공이 네 아들이 있었는데 노장공 큰아들은 노씨가 되고 공자우 동복 형제는 계손 행보 계씨의 시조가 되시며 공자경보 이복 형제는 공손호 맹씨의 시조가 되고 공자아 이복 형제는 공손자 숙씨의 시조가 되십니다. 노환공의 아들이 4명 있었는데 장자인 노장공은 노씨를 이어받고 동복 형제인 공자우의 손자 계손 경보는 계씨의 시조가 되고 이복 형제인 공자경보의 아들 공손오는 맹씨의 시조가 되고 이복 형제인 공자아의 아들 공손자는 숙씨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노씨에서 공씨의 계씨의 숙씨 맹씨가 계출되었습니다. 평안도 맹산의 군명이 철옹, 맹주, 동맹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맹산의 군명 철옹은 왕부의 중심 관중에 있었던 화성부 봉상의 철옹성으로 평안도 맹산의 군명 맹주는 이곳에서 맹씨가 계출되었던 곳입니다. 왜 공자가 노나라에서 활동했는지 그리고 왜 맹자가 공자의 뒤를 이었는지 공자와 맹자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바로
신식의 천해무대 천홍인 부처님, 상제님, 천황님의 법을 설파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노산군 수나라의 공국자 양춘과 양견의 고향 화엄은 또한 화양이기도 합니다. 경상도 산음의 군명을 산양이라고 합니다. 양과 음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이 화양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화양정은 세종 때 말들이 떼지어 노는 모습을 즐기기 위해 지은 정자이다. 뚝섬은 태조 때부터 말을 먹이는 곳이었으므로 세종은 제24년에 이곳에 정자를 세우고 주소에 있는 말을 화산 남쪽으로 돌려보낸다는 구절의 뜻을 따서 화양정이라 이름하였다. 한편 화양정은 회행정이라고도 하는데 그 연유는 단종과 명성황후와 관련이 있다. 세조 3년 6월 21일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다음날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영월로 귀향갈 때 화양정에서 전송을 하였는데 단종은 화양정하고 중얼거리며 이 길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회행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안고 떠났으나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말았다. 이에 사람들이 슬퍼하며 그 원혼이나마 돌아오기를 비는 마음에서 화양정을 회행정으로 부르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봉했다고 합니다. 노산이란 제후국 노나라가 있었던 산으로, 이렇듯 노나라는 우리의 역사였습니다.